경찰 조사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만 하다면 도장을 같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경찰서 조사에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일단 조사를 다 마치고 나면 도장을 만약에 안 가져갔다는 전제에서는 그 조서에 지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인주를 여러 번 묻혀서 조서 10장, 20장 거기에다가 날인도 하고 중간에 간인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닦으라고 물티슈도 경찰 수사관이 주게 되지만 대단히 불편합니다. 여기 묻은 인주가 안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가져가면 도장으로 깔끔하게 날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증과 도장은 꼭 필수로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미리 사전에 제출했다거나 차후에 제출할 예정이면 상관없겠지만 본인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나 소명 자료들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에 그런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니 경찰관한테 가서 자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와 소명 자료들은 가능한 문서로 출력해서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문서로 뭐 출력해서 10장, 20장, 100장을 이렇게 들고 가서 경찰관한테 제출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과연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같은 경우야 그대로 출력해서 내면 되겠지만 내 입장이 담긴 문서를 서도 없이 그냥 무작정 출력해서 주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요지를 정리해서 압축해서 제출한다든지 최소한 꼭 읽어봐야 할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해서 제출한다든지 그런 자료 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증거 자료나 소명 자료들을 조사날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데까지는 최소 일주일 내지 2주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관한테 내가 자료들을 추가로 며칠 내로 낼 것이니 검찰 송치는 며칠 정도 미뤄달라 하면 다 오케이 합니다. 그 사이에 직접 다시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든지 등기 우편으로 수사관 앞으로 자료들을 추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상 경찰 조사는 녹음하면 안 됩니다. 일단 녹음하다 걸리면 조사가 중지될 수도 있고 녹음 파일을 지워라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나 강도 높은 죄질이 나쁜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동의 하에 어떤 녹음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가 임의로 몰래 어떤 조사 과정을 녹음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실에서 보면 옆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수사관들이 같이 조사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사무실이 같다 보니까 옆에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녹음기를 켜놓고 있을 때 나와 무관한 대화 참여자가 아닌 타인들에 대한 대화 내용이 여기 녹음된다면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 녹음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에 조사 과정에서 녹음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갈 때 사실 조사받으러 오는 분의 소지품 검사를 전혀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핸드폰을 가져가서 손에 들고 있어도 되고 중간에 내가 자료를 찾아본다고 하면서 봐도 되고 당연하겠지만 흉기나 도구 이런 거는 들고 가면 아마 수사관이 놀래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기에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물건은 가져가면 안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민화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가면 전혀 안 되고요. 경찰 조사에 한 번이라도 가본 분들은 알게 되지만 거기서 메모를 하라고 메모 용지와 볼펜도 다 줍니다.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따로 수첩을 들고 가서 연필로 다 적어도 되는데요. 가능만 하다면 전부 내용을 메모를 하는 게 그게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본다면 조사는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답변을 하면 그 내용을 수사관이 실시간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히 예외적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필기 속도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에 어떤 대화 내용을 내가 메모한다고 수사관이 계속 질문하는데 내가 답변을 안 한다든지 계속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계속 메모를 하면 그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방해가 되고 그런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전부 조사 내용을 메모하겠다. 이게 가능만 하다면 수사관이 이런 부분을 제재하지 않을 것이지만 조사를 지연시키기까지 하면서 메모하겠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분들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긴장하기도 하거니와 조사받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신경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메모를 하고 있을 여유가 있다. 이런 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찰 조사라고 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조사를 갔을 때 어떤 성범죄나 마약범죄나 강도 상해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경우 같은 강력범죄 사건급이 아닌 경우라면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분위기 자체는 대단히 편안하게 진행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분위기를 릴렉스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막상 조사를 시작하면 질문과 답 위주로 조사 자체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보더라도 혼자 조사를 갔다 온 나중에 사건을 저희한테 의뢰한 의뢰인분들이 조사 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수사관이 위로도 해줬고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니 안심해라 이 정도 얘기를
얘기를 듣고 되게 뿌듯하게 조사를 받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수사관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하는 말은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면서 굳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기고 나면 자기 일은 다 끝나는 것인데 여기서 각을 세우면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말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고, 조사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건 자체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또 기소돼서 형사재판에 회부돼서 어떤 중형이 나올 때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1시간 정도부터 2시간 정도 사이에서 많이 끝나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여러 공범 사건이 있다거나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어떤 다수인이 연루된 사기범죄, 도박 사이트 사건 뭐 이런 경우라면 하루에 10시간 정도도 진행되기 마련이며, 하루만으로도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2, 3일 연속으로 진행될 때도 많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들어가면 신분증 가져오셨냐, 신분증 주세요 뭐 이러거든요. 신분증을 이렇게 뭐 드리면 수사관이 잠깐만요, 이거 복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저쪽 복사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증 복사하고 와서 간단히 인사를 건네는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개별적인 인적사항에 대해 묻게 됩니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형식상 묻는 것인데요. 당연하겠지만 이름, 주소, 실거주지, 혈액형, 경력사항, 가족관계, 직업, 기존에 뭐 전과가 있는지, 종교, 재산 내역 이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묻게 됩니다. 신상에 대해서 이제 묻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고소장 내용에 기반해서 뭐 이런 취지로 피해자는 본인한테 이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먼저 묻게 되고, 만약에 인정 안 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과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어떤 소명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문제 혐의를 만약에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어떤 범행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묻게 되고, 나중에 뭐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한테 합의를 해줄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묻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찰 조사는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 본인이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말을 당황하게 막 5분 10분 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다 들어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중간에 100% 잘립니다. 그만하시라고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요. 요지는 경찰 조사는 수사관이 어떤 팩트에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말은 다 언제 하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 말미에 보면은 그 부분이 조서에도 기재되는데, 수사관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쭉 해보세요 하면은 그 부분을 내가 그때 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조서에 기재되고, 조서 맨 말미에는 질문 중에 더 하고 싶거나 추가로 적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는 질문항이 있는데, 그 질문지에다가 보면은 조서 말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 본인이 볼펜을 들고서 여기다가 계속 쓸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집니다. 정작 낼 수 있는 내용은 그날 다 말할 기회가 있으니 조사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수사관이 묻는 말 위주로 내가 일목요연하게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게 되면 수사관이 더 할 말이 있나요? 뭐 이런 부분을 묻게 되고, 조사가 마치게 되면 수사관이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타이핑한 내용 조서를 출력하게 됩니다. 프린터로 그 출력을 하게 돼서 피의자 본인한테 그 출력물을 주게 됩니다. 물론 변호인이 있다면 같이 보시라고 하면서 주게 되는데, 이제 조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했던 말을 수사관이 제대로 받아 적었는지, 나는 이렇게 말 안 했는데 다르게 적힌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상 없다는 부분을 컨펌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다 읽어보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조서에다가 지장을 찍든 도장을 찍든 서명을 하고 기명 날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뭐 잘못 적힌 부분이 있다면 수사관한테 요청해서 여기가 뭐 잘못 적혔다, 오기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수정할 기회를 줍니다. 두 줄을 긋고서 거기에 위에다가 수정하고 다시 거기다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는 식으로 오기 정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 있거나 아예 다르게 말을 했는데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나 이거 싹 다 아니다,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통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서 확인이 끝나게 되면 피의자 본인이 조사를 그날 처음 받는 날이라고 한다면 수사관을 따라서 다른 회의실이나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계에다가 지문 등록 날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문 등록을 하고 나면 수사관이 오늘 조사 끝났다, 필요하면 또 소환 조사를 하거나 연락이 갈 거다, 수고했으니 돌아가셔라 이렇게 하고 조사는 끝나게 됩니다. 사실 개인 신상을 물어볼 때 다르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인지한다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고졸인데 제졸이라 그러건다거나 재산이 100억 있는데 1억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거나 해도 확인할 길 전혀 없는데요. 하지만 일반 사건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마약 사건이라든지 우주 우려가 있는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라고 한다면 어떤 주소지나 가족 신상, 누구랑 사는지, 직장 이런 내역에 대해서 거짓말한 사실이 나중에 구속영장 등이 청구됐을 때 밝혀진다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우주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아서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을 높이면서 영장의 발부 확률도 높이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당연하겠지만 가능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가야 하는 입장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